우리 뭘 가르치냐보다 왜 이 학교는 만들어졌고 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것이 존재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왜 이 학교가 설립됐고 지금 이 학교는 왜 운영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디아 글로벌 학교를 오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걸 좀 잘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는 그냥 모양으로 멋있는 이야기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요. 뭐 미래가 어떻고 어떠한데 미래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의 역량, 미래에 꼭 필요한 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한 현재 살아갈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특이점이라는 걸 이해해요. 특이점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도 있지만 기계가 우리의 힘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막 사람들을 막 뭐 탄압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어떤 부분으로는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해요. 하다못해 바둑도 잘 돼요. 그래서 이 특이점이 지나버리면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미래 공장에 가봤더니 로봇이 다 공장을 움직여요. 근데 저 구석에 가보니까 개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명이 있대요. 그래서 개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공장을 지키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랬더니 개밥을 주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아이들을 길러놓으면 나중에 개밥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나 우리 아이들 개밥 주고 싶지 않아서 이 교육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우리 조금 크게 볼까요? 코딩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컴퓨팅하는 거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죠.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한 걸 보면 코딩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코딩에 이렇게 그 웨이트 점수를 매겼는데 9점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뭐냐면 상상력 29, 도덕성 28. 비슷하네, 그렇죠? 그다음에 융합 능력, 그다음에 협동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요. 이건 전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느냐. 특별히 도덕성. 아니 지금 로봇하고 무슨 사는데 도덕성은 무슨 도덕성이야. 기술이 좋아야지 도덕성이 무슨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무인 자동차가 지금 나와서 이제 얼마 후에 멀지 않았습니다. 뭐 빠르면 5년 이후부터는 운전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다 로봇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인 자동차가 언덕길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Y자로 길이 갈라졌어요. 왼쪽엔 아이 2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른 5명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쪽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때 사람이 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핸들이 굽혀질 거예요. 애들을 상하지 않으려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근데 로봇은 어떻게 해요? 로봇 마음이죠.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살고 그런 시대에 이미 진입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내면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래서 미래 시대는 뭐 공부 잘하고 무슨 뭐 컴퓨팅 잘하고 그거 로봇 시키면 돼요. 도덕성을 어떤 사람이 가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얘기 많이 해요. 착한 사람 돼야지. 근데 실제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교육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개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교육하겠다는 말을 하는 학교는 있지만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는 바로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교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야, 여기 뭐 디아 글로벌 학교 좋다 그러는데 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뭐 국어, 사회, 뭐 그런 거 뭐 영어, 수학 성적을 높이겠다. 학원을 가세요. 학원을 가야지 거기는 그 여러분들 Y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듣기 전에 난 그런 걸 원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더 들을 이유는 없어요. 이미 Y에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거고 인간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거기에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인간의 교육을 한다는 게 뭔가? 인간의 교육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일단은 해본 경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학교가 이 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린 지난 25년간의 인간의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을 해서 지금까지 뭐 옆에 오늘은 시간을 설명 자세히는 안 드릴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여러 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교육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란 일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아까 그대로 인간을 교육해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갔는데 거기에 약간의 부작용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신기했어요. 아, 인간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 연길시 이중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10개 반 중에 10등, 그러니까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봤더니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인간이 뭐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악함의 뭐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요. 수용성이 없어요. 뭐 선생님이 뭐 하자고 부모가 뭐 하자고 그래서 애들 마음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애들은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선생님도 미웠고 부모도 밉다 보니까 공부하자고요? 안 해요. 머리가 나쁜다고요? 머리 좋아요. 뭘 좋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런 애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추적을 했거든요. 10개 반 중에 10등 하던 반이 인간이 됐어요. 뭐 인간이 됐다는 정의가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회복이 됐어요. 부모도 덜 미워하고 뭘 하면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일어나는 부작용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작용은 걔네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개 반 중에 1등이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 1등 된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떤 요령을 했더니 애들이 1등 됐다. 나 그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 몰라요. 사람이 바뀌었더니 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 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격이 굉장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25년간 그런 일이 몽골에서도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있었던 일은 이제 뭐 최근은 아니네. 그것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이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포기를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포기를 하고 났더니 공부도 안 해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부모 싸우고 학교에서 교사들하고 싸우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인간의 그 훈련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들을 하고 났더니 5%도 대학을 못 가던 애들이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어요. 저 지금 공부에 요령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오면 공부 잘하겠다. 우리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인간의 변화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부작용의 얘기는 그냥 부작용이니까 얘기한 거고 25년간 하면서 전 세계 한 12개 나라의 인간 교육을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을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 교육을 해가는 아주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 이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만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한 게 아니고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그럼 뭘 가르쳐 왔는가 설명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 드릴게요.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주 정리되고 정제된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하면 이걸 역사를 잘하는 가르쳐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착 정리해서 애들이 들으면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해주고 그걸 갖고 시험을 딱 봐서 올라가는 걸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거 동의해요. 잘 가르치는 한 분야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 나쁘진 않지만 미래에 맞진 않다고 봐요. 미래에 맞는 역사 선생님은 뭐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가의 틀을 잘 훈련시켜줘서 아이가 스스로 해서 역사의 결과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 공부를 뭐 그렇게까지 해? 아니라니까요. 미래는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늘어나고 너무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나오면 그거 잘 정리한 사람 기다렸다가요. 이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대는 자가학습 능력을 일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우리 아까 그 여기에도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인류가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남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의 두 가지의 아주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은 코로나에서 힘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코로나의 힘듦을 넘어선 사람 있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TV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TV 중에 꼭 보는 게 있어요. 요즘 국악 프로예요. 근데 옛날에 국악을 할 때는 별로 안 봤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국악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국악을 다른 장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재즈하고도 연결시켜 보고 랩하고도 연결시켜 보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앞으로 10년도 아니다. 한 5년 내에 국악하고 장르하고 연결된 이 예술 활동이 전 세계를 잡겠다. BTS보다 더 뛰어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세 번째 협업 능력이에요. 남하고 협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어떻게 모여 있어요? 우리 뭔가 함께 해보려고 모인 거예요. 혼자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협업을 하려면요. 같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이 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면접까지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까요? 우리 학교 들어오는 게 왜 까다로울까요?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모여서 협업해서 가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이 학교에다 맡기고 나는 부모는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오지 마요. 우리는 부모, 자식, 학생들이 다 협업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협업이 안 돼요. 협업은 소통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있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이 힘이 없는 사람이 협업한다고 모이잖아요. 쌈박질만 하다가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과 공감의 어떻든 역량들을 기본적으로 갖췄는가 우리는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걸 이렇게 다 키워줘야 돼요. 자,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제가 25년간 이 교육을 해왔다고 얘기했고 그 교육의 결과가 바로 이 5차원 교육의 제 책들이에요. 한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5개가 소개됐네요. 그래서 이 5차원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카이스트가 미래 전략으로 선정했고 지금 한 300만 동포 우리 독자가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카이스트 얘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제가 카이스트에 특강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이제 교육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카이스트에서 약 한 500억을 들여가지고 미래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멋진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퀘스천을 던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짜면 너무너무 잘 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전략을 잘 짰는데 그 전략을 짠 것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좋은 전략인데 B가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카이스트에서 짠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카이스트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요. 머리 엄청 뛰어나요. 그래가지고요. 대단한 노력가요. 그런데 학문 분야에 노벨상을 아직 한 명도 못 탔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노벨상은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요. 타는 거예요. 아무나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학문 분야에 노벨상을 한 명도 못 탔어요. 왜 그럴까요? 바보예요? 아니, 뛰어나다니까요. 근데 왜 못 할까요? 성적과 실력 중에 우리나라는 성적을 택한 나라예요. 어쨌든 성적을 높여요. 영어 성적을 높여요. 영어는 못해. 역사 성적을 높여요. 역사는 못해. 윤리 도덕 성적을 높여요. 사기쳐. 체육 성적을 높여. 건강하지도 않아. 수학 과학 성적이 높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 잠시 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대학 가는데. 근데 지금은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뉴스에서 보겠지만 지방에요. 국립대학은요. 뛰어난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학생들이 안 가요. 학생들이 등록 한번 이렇게 저기 냈다가 다 취소시켜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서울대학 가면은 취직 잘한다고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요. 성적 높은 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거기에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적이 높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어. 여러분들 애들 중에 공부 잘할 애들 있을 거예요. 성적 높은 애들 있겠죠. 그제 실력 없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개밥 주는 거예요. 개밥. 그래서 개밥 안 주는 대한민국 교육민의 교육 전략을 짜기로 했어요. 2년간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나온 결론의 보고서요.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거 나중에 다 읽어봐야 될 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면 왜 우리 학교에서 읽으라 그러냐? 5차원 수용성 교육 페이지 된다는 거예요. 5차원 수용성 교육이 제가 하고 있는 5차원 교육을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칼스의 최종 결론이 미래 살아가려면 그동안에 원도현 박사가 해왔던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최종적인 전략이다. 이게 카이스트에서 만든 교육 전략 보고서예요.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100명의 학자들이 2년간 해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이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는 5가지가 있어요. 1. 전면적인 인성, 인간에 대한 문제고, 2번 창조적 지성, 책 열심히 뭐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구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의식,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인데, 이 눈에는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고, 또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융합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융합적인 수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요령 부려서 한 달 만에 성적 올라가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세계관이에요. 바른 세계관이 생겨야 돼요. 바른 세계관은 가치관인데, 인간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적보다 실력이 필요하고 실력을 통한 성적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력은 버리고 성적만 쫓아가는 것은 안 맞는 거야. 그런 가치관이 변했을 때 사람이 좀 바뀌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겠어요? 죽고 살기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죽고 살기로 어렵게 25년간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옛날에는 이 교육을 우리 동네 근처만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알마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르완다의 키갈리라는 곳에 또 저희 학교에 분교가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애들은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학교가 있는 것은 몽골의 어, 수도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 있는 학교들, 그렇게 또 세운 학교들, 미국에 있는 몇 개 학교들, 뭐 이런 데서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약이 풀렸어요. 그래서 요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먼 분들이에요. 뭐 아까 창원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창원 가셨는가 본데 창원 분들이 있고요. 목포 분도 있고 뭐 하다못해 제주도 있고 또 여기도 계시지만 어,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한 10% 정도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참여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교육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잘 안 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 물통에다가 어떤 병에다가 뭐를 붓는 거냐면요. 4개를 붓는 거예요. 하나는 골프공을 넣는 거예요. 하나는 모래를 넣고, 하나는 이제 돌 같은 콩가루 같은 이제 가루가 아니라 콩알 같은 돌을 넣고, 네 번째 액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담기는 방법이 있고 다 담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1분 정도인데 그냥 다 아는 거고 쉬운 거니까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화면 보여요? 오케이. 골프공을 넣고 있어요. 네, 꽉 찼어요. 다음으로 뭐 콩알을 넣기도 하고 자갈을 넣기도 해요. 네, 꽉 찼네요. 다 넣었네요. 이제 모래를 붓기 시작해요. 모래도 다 꽉 찼네요. 집어넣고 싶은 거 다 넣었네요.
다음으로 액체를 넣는데 이분은 미국 대학인데 액체 어, 맥주를 넣네요. 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것이 인생 같다고 얘기해요. 저게 무슨 인생이에요? 네, 인생이에요.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공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 그들이 가져야 될 철학들, 그다음에 그들의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골프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면 꼭 필요한 거예요. 뭐 공부하면서 배운 문제풀이 그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프공을 딱 채우고 나서요. 다른 것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못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프공을 멈추는 사람은 그 구조에다가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부터 넣자는데 뭐부터 넣냐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먼저 넣는 거예요. 뭐 얼만큼 단어를 외웠냐, 애들 기를 때도 뭐 얼만큼 남들보다 가나다라 많이 아느냐, 무슨 남들 영어 몇 자 더 하냐, 그게 더 중요해. 그걸 집어넣으려고 뭐부터 집어넣냐면 돌멩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모래 집어넣고 거기다 물까지 다 부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골프공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오면은 먼저 골프공부터 넣고 가려고 그러는 학교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나머지 거를 집어넣는 요령을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요.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여러분들 급한 마음에 모래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놓잖아요. 골프공 안 들어가요. 그게 우주의 원리예요. 제가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골프공을 넣으려고 고생 엄청 했어요. 다시 끄집어내고 나서 골프공 넣고 거기다가 다시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DG에는 세 종류의 학교가 그 과정이 있어요. 알려줄게요. 그냥 한번 화면 공유하고 잠깐 봅시다. 유아 교육들을 받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 교육의 한 5가지. 우리 인간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해요. 아까 카이스트에서 얘기한 이런 내용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이 5가지 아까 창조적, 전면적 인성, 창조적 지성, 글로벌 의식, 융합 능력, 바른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어느 쪽이 중심이 돼야 되냐면 5가지의 중요한 행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 행위는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라는 전면적 인성에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더 필요해요. 그럼 다른 거, 그럼 뭐 우리 영어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 안 해? 하시라니까. 순서의 문제니까 이게 더 중점이라니까요. 이건 지심체 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중고 가서 역량 교육이 필요해요. 이 지심체 자인이 역량하고 만나야 돼. 역량이 뭐냐면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술이라는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서 이것이 가치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가치, 세계관이 구축돼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우리 학교 입학을 안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애들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5천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5차원 가르치는 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애들하고 싸움만 하고 딴짓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훈련했고 이분들이 이 3가지 역량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 이걸 갖고 세계관을 갖고 정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부터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가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노란 거.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초등에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온 사람보다는 어쨌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빼내고 가야 돼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염두에 우리 학교 들어오면 1년을 다녀야 되는데 1년의 반은 전면적 인성, 인간에 대한 문제야. 인간의 5가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 인간관계 5가지 훈련을 할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 교육을 할 때마다 매일 50%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가지고 3개월 동안의 창조적 지성, 우리가 3개월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수용성, 영어를 가지고 언어 수용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세 번째는 수학을 갖고 융합수리력, 고도의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3개를 다 잘해온 사람들한테 마지막 4단계 때 교과목 적용이라는 데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소위 공부라는 걸 해보는 거야. 9개월을 제대로 다닌 사람들부터 이런 골프공을 채운 사람들한테 그 채운 골프공 안에다가 우리가 공부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주 탄탄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해야죠. 이게 모르고 처음에 와서 공부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괴롭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 학교는 학교 뭐 한국으로 보자면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를 갖고 하죠. 왜 대안학교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일반 학교를 제가 운영해서 5차원 하는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야 10%?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풀 5차원 교육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형태를 띄워서 가는데 우리 DGA도 그런 대안학교 형태를 띄워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픈된 거는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좀 바꿨어요. 하이브리드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 보고서에다가 5년 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가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전통적 교실 플러스 온라인 수업을 함께 해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교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월수금은 학교를 나와요. 그리고 화목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장점들을 다 짜버려요. 해서 나눈 그런 하이브리드 교육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보면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 학생들이 각 지역에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월수금도 못 나올 때는 그냥 집에서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나올 수 있을 때는 월수금을 학교를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목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거의 온라인의 강점은 뭐냐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일어난 모든 과제들이 다 동영상으로 또 파일로 관리가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큰 그림만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오차원 치거나 제 이름을 치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더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과정을 택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제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온라인 과정이에요. 오늘 대부분이 오신 분이 이분이고 1년에 한 번 전일제 과정을 뽑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1월이 되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 전일제 과정 학생을 뽑을 거예요. 여기는 많이 뽑지 않아요. 그냥 10명 내외만 뽑아요. 많이 뽑지 않고요. 그냥 10명 내외. 그리고 서울에 근처에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냥 서울 신림동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 기반교육, 3시부터 4시까지 특별활동,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자가학습해서 1년 과정이에요. 아까 그대로 월수금은 학교로 오고
화목은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에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교육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지금 2년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과정은 우리 하는 교육 중에 아주 에센스 핵심만 뽑아서 주 2회 화상으로 수업이 있고요. 또 2회 과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전일제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1년 과정을 지금 와서 있는데 온라인으로 저도 이제 처음에 뭐 걱정도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 지금 학생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받은 분들이 또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소개받아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정말 고마웠던 거는 부모들이 처음에 이렇게 잘 이해 폭이 없이 뭐 이런 교육이 그렇게 만만하겠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해 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들어오면 부모들이 우리 5차원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부모들한테 잘 안 가르쳐요. 그럼 왜냐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뭘 좀 알면은 참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꼭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 거를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교육 안 받는 부모들,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런 부모들은 그 아이를 우리가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 안 돼요. 괜히 잘못된 방법으로 5차원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5차원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는 주지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모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같이 갔더니 온라인 교육도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1년 과정을 열었는데 지금 1년 끝난 애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제가 12시부터 왜 지금 또 모임을 갖냐면 1년 끝나는 학생들이 2년 과정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과정에 대한 지금 소개를 하고 또 2년 과정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적 지성이면 제가 뭘 보냐면 처음에 책을 봤을 때보다 1.5배 이상이 는 학생들만 2년차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한 2배 이상이 느는데 제가 1.5배를 좀 낮춰준 거예요. 뭐 조금 약한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학도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답을 만드는 QA 방식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방식을 할 수 있는 아이들만 2년차가 와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1년 다녔으니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온라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2022년도 내년에 11월 달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광고는 다음번에는 이쪽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한 10여 명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홈스쿨 과정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 교육을 하면서 자꾸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홈스쿨이 아주 좋은 거고 잘 하고 계신데 애들이 커지면서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의 문제를 부모가 다루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와의 감정대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좀 열받쳐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열받치면 열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이게 틈이 벌어지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라도 일단은 홈스쿨도 일단 온라인 과정에 있다가 잘하는 그 아이들이 있으면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는 홈스쿨 하는 학생들, 학교 가지 않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생각해서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오늘은 대부분이 온라인 과정이니까 아까 설명한 게 전부 온라인 과정이에요. 온라인 과정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되고 전일제는 다음에 듣고 홈스쿨 하는 사람은 저기 뭐야 우리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홈스쿨 과정에 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수업을 받을 때 우리가 토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월 1회 학교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월 1회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모여서 제 책 5권을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한 번 정도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이해했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적어놓고요. 요 상황으로 하세요. 모든 과정은 선착순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착순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반이 5명 내외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5명을 한 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6명이 요번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5명만 갖고 해요. 그럼 한 명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달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뭐 다음 그 팀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안 붙이는 거를 우리가 무슨 점수대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한다는 걸 아시고 왜 나는 제 친구가 같이 하는데 쟤는 들어가고 우리 한 달 늦어져요. 그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 우리 면담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시는데 뭐 신청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문자로 3가지만 적으세요. 부모, 누구,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몇 학년이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만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걸 지원을 하면 10월 25일부터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그 사이에 30분 정도 학부모 학생 동시 면담입니다.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이때 면담을 올 때 가능한 제 책도 좀 읽어보고 오시고요. 그냥 생짜로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영상들 많이 있어요. 동영상들 보시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5차원을 좀 많이 알고 올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미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하면 책 읽고 그다음에 아이도 한번 책 한번 뭐 읽힐 수 있으면 읽히고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보는데 아예 한번 보자 그렇게 같이 봐서 같이 많이 보시고 오면 면담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면담이 다 끝나면 그 면담을 갖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번 토요일 날까지 입학을 통보할 거예요. 그러면 통보 받으면 바로 등록을 바로 해서 이 등록이 된 사람들이 이틀 사이에 교사 상담이 있을 거예요. 반도 배정을 하고 시간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시간은 5시부터 5시 반, 5시 한 뭐 20분 반, 그 다음에 7시 반, 그 다음에 뭐 8시 이렇게 요 타임들에 있어요. 이때 상담을 해서 실제 반이 배정이 되고 다음 월요일 11월 5일부터 1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좀 적어둘 거 좀 적어두세요. 특별히 요 번호 적어두시는데 이 번호는 전화를 거시면 안 돼요. 이거 전화 안 받는 전화. 이거는 문자로 해서 문자로만 이렇게 남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 이 문자에 하겠다는 것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쪽에서 연락이 가서 면담해서 학교 입학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갈 거예요.